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는 기존 세계관과 리부트 세계관을 파기하고 1, 2편을 잇는 정통후속작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라 코너 역의 린다 해밀턴과 여러 인물들이 모습을 보였죠. 이야기가 이야기인 만큼 이번 영상에는 다크 페이트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점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애초부터 시간 순서가 꼬여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무엇이 먼저냐, 원인 제공은 어디냐가 끝없이 반복되는 이른바 타임 패러독스에 직면해 있었죠. 미래에서 혁명군 지도자 존 코너를 없애기 위해 과거로 터미네이터를 보내고, 혁명군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전투요원 카일 리스를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평범히 살던 사라 코너가 엮이고 졸지에 터미네이터에게 쫓기면서 카일 리스와 함께 행동하게 되는데, 둘은 생사의 고비 속에 위태로운 사랑을 하였고 이내 태어난 아이가 존 코너였으니 여기서부터 그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존 코너를 없애기 위해 터미네이터를 과거로 보내지 않았다면 카일 리스 또한 과거로 가지 않았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존 코너가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존 코너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터미네이터가 보내진 것과 터미네이터가 과거에 보내졌기 때문에 존 코너가 태어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1, 2편은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감정도 없이 임무를 해결하는 강력한 터미네이터와 이를 막아내려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덧붙이면서 기계 문명이 가져올 끔찍한 모습을 잘 그려냈으니까요. 게다가 2편은 업그레이드된 터미네이터의 모습과 동시에 악역이었던 T-800을 선역으로 바꾸는 수를 두면서 관객의 혀를 찔렀으며, 이것이 존 코너의 성장 과정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진행됐습니다. And if something goes wrong, this could be our last chance. So look, Mom, if I'm ever supposed to be this great military leader, maybe you should start listening to my leadership ideas once in a while. 미래로 인해 과거가 생겼고, 과거로 인해 현재가 생긴 것은 꼬여있는 시간대가 하나의 길임을 알려줍니다. 즉, 터미네이터는 존 코너를 위한 이야기인 것이죠. You're not a Terminator anymore, alright? You just can't go around killing people. 그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성장했음을 보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다크 페이트는 1초의 고민 없이 시리즈의 세계관을 이어봤습니다. 앞선 3, 4, 5편을 편의에 맞춰 폐기했다지만 기억은 지울 수 없듯 시리즈에는 여러 클리셰들이 세워졌습니다. 과거로 터미네이터가 보내지고 이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존재가 보내지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죽을 뻔하다가 함께 도망쳐 끝내 모두 파괴하고 끝.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크 페이트를 보면 이미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알게 됩니다. 아, 누가 과거로 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구나. 주인공은 영문도 모른 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지켜지겠구나. 그런데 이런 상황에 존 코너가 없습니다. 이 순간을 준비하고 인간의 희망이 되어줄 주인공, 그는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리죠. 그것도 사라지고 없는 스카이넷이 보낸 터미네이터에 의해서. 이 말은 반대로 1편과 2편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스카이넷이 있어서 과거로 보낼 수 있었고 그 과거로 인해서 스카이넷이 있는 미래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카이넷은 왜 사라졌는가? 다크 페이트는 이 설정을 2편에서 이어받았는데 초기 스카이넷은 사이버다인에서 일하는 다이슨 박사의 연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티브는 사라 코너를 죽이려다가 파괴된 터미네이터의 자네였죠. 이 자네는 코너 모자에 의해 파괴되었고 다크 페이트는 이 부분을 이어받아 스카이넷을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리전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미래는 다시 암울해졌고 이는 스카이넷과 존 코너의 퇴장이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터미네이터를 보냈고 또 영문도 모르는 주인공이 있었으며 또 함께 파괴되었죠.
존 코너가 죽는 것이 마냥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주인공도 당연히 죽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단지 입맛에 맞춰 편의대로 사용되었다는 게 안타까운 모양새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위압감 있게 등장해 몇몇의 터미네이터를 부셔버렸다는 사라 코너는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주인공 데니가 존 코너의 자리를 허무하게 가져가 버렸으며 영화는 과거의 장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팬들의 아쉬움은 이야기가 더 나아가지 못한 곳에 있죠. 추억을 만져주면서도 답습하지 않는 이야기, 다크 페이트는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서 보내진 터미네이터에 의해 죽어버린 존 코너처럼 이 세계관은 그만큼 혼란 속에 세워져 있음을 방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간 존 코너는 여러 배우들이 거쳐갔습니다. 혁명군 지도자였고 성장하는 꼬마였으며 미래를 두려워하다가도 전투에 앞장서고 마침내 최악의 처우를 받은 인물이었죠. 그랬기에 유독 다크 페이트가 반가웠습니다. 정말 끊어진 스토리를 이어가 줄 거라고. 하지만 그 감흥은 오프닝을 보면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1, 2편을 잇는 작품이 아닌 추억팔이 작품으로 보였죠. 터미네이터 2편의 마지막에는 사라 코너의 독백이 나옵니다. 그녀가 터미네이터를 보고 느꼈던 오묘한 감정이 실려 있는데 이 메시지를 살려 성장한 존 코너와 미래의 모습을 담았다면 지금과 같은 혹평은 안 받지 않았을까요? The unknown future rolls toward us. I face it for the first time with a sense of hope. Because of a machine, a Terminator can learn the value of human life. Maybe we can too.